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개념부터 챙겨와야 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3일 펜앤뉴스입니다. 어제 공휴일은 저희 뉴스도 하루 쉬었습니다. 빨간 날은 쉬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빨간 날도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여력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5월 23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지켜본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속된 표현이 아니면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쪽팔린다, 뭐하러 미국 갔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해 왔나, 점차 이제 진실에 직면하는 시간이 가까워 오는 것인가, 지난 4월 달에 판문점 선언이라는 게 무언가를 속인 건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진실은 무엇인가? 하는 수많은 의문 부호들이 우리 가슴 속에서 마구마구 피어나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었다고는 합니다만 예정된 1시간 중에 40분 가까이는 기자회견으로 끝났고 그 기자회견은 트럼프의 원맨쇼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객적은 웃음만 띠면서 어색한 웃음만 흘리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지막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아예 통역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도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으니까 통역이 필요 없다고 뭉개버렸습니다. 중국 관련 얘기가 나오자 나는 중국이 다롄에서 시진핑, 김정은이 만난 다음에 김정은이 뭔가 바뀌었다고 보는데 아마 이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다른 생각일 것 같다. 당신 생각은 어때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오늘 태극기 배지를 달고 뉴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성조기를 달고 있었는데 한국 대통령은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았기에 제가 굳이 태극기 배지를 다는 모습을 제가 무슨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한번 달아봤습니다. 정말 쪽팔린다 하는 반응 속에 저는 그게 진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미국에 가서는 북한의 비핵화 이렇게 말을 싹 바꿨습니다. 북핵 폐기,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는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상대로 또는 세계를 상대로 진실이 아닌 말, 흰소리,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언어의 장난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차마 펜앤뉴스 뉴스 시간에 제가 극단적인 용어를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떻든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법적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에 대해서 무슨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표현은 차마 할 수 없는 것이죠. 뭔가 사실과 다르다 이게. 호도하려고 하다가 미국이 계속 파보니까 야 이거 사실과 다르지 않냐. 문재인 당신이 내게 설명한 거하고 지금 북한 애들이 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진실이 뭐냐? 라고 지금 트럼프는 묻고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일단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하고 억지 중매장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문제를 다루는 결혼식 같은 것조차도 사기 결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문제를 숨기는 매파들이 많죠. 지금 그 꼴이 나고 있는 건가 하는 느낌을 우리는 갖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북핵 폐기, 무엇이 어떤 단어로 연결이 되나요? 판문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아이들이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2016년도에 조선반도 비핵화란 뭐냐 하는 것을 5대 조건이라고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정규제 칼럼에서 이미 올려드렸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비핵화하고 북핵 폐기라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북한 애들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5대 조건, 2016년도에 나온 겁니다. 1. 남조선에 끌어다 놓은 미국의 핵무기를 공개해라. 2. 남조선에서 핵무기 기지를 철폐하고 검증을 받아라. 3. 미국이 조선반도의 핵 타격 수단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담보해라. 4. 우리 공화국의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약해라. 5.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 철수를 선포해라 이겁니다. 5개죠. 명확히 인식하셨죠.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핵 보유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대등하게 한반도에서 핵 사용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입니다. 이건 북핵 폐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진실에 직면하는 시간이 일부가 드러난 거죠. 그 트럼프가 야 이거 북한 애들하고 협상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뭐 완전하게 된다고 북핵은 없어지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얘기해 보니까 아니잖아 말이야. 듣던 게 다르다 하고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뉴스를 차례차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 홈페이지부터 보시죠. 한미정상회담이냐 기자회견장이냐. 독대는 21분 뿐이었습니다. 문제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독대 21분에서 통역시간 10분 빼고 나면 10분인데 문재인 5분, 트럼프 5분씩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5분 얘기하려고 미국까지 갔나. 트럼프 대통령,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DJ가 미국에 1조 4,600억 원 비자금을 조성했다. 최종업 전 국정원 차장이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참, 이영훈 칼럼 거짓말하는 사회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사회라는 칼럼에서 이영훈 교수가 거짓말의 사례라고 지적한 것은 2011년도에 발표된 이우연 박사의 전시기 일본으로 노무동원된 조선인 탄광부의 임금과 민족 간 격차라고 하는 논문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보이고 있는 반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우연 박사의 논문 전쟁 시기 1937년 45년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 탄광부의 임금과 민족 간 격차라는 논문에 따르면 노예로 혹사되었다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가 증거가 없습니다.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일본인과의 격차는 숙련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숙련도가 향상됨에 따라 조선인과 일본인들 근로자의 사이의 격차는 해소되는 추세였다. 조선인 노동자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거나 본가로 송금했고 나머지를 용돈으로 사용했다. 탄광노동은 위험했지만 조선에게만
인에게만 위험한 것은 아니었다. 재해 발생률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차이는 없었다.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나 그 유족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보상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우연 박사의 논문이었다. 그런데 이 논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이영훈 교수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슨 노동자 상 이런 걸 만든다고 난리를 피우는 사회다. 이영훈 칼럼 거짓말하는 사회. 펜앤마이크에서만 볼 수 있는 칼럼입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에서 펜앤마이크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는 이 명칼럼들도 여러분들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규제 칼럼은 문재인은 16경이 될 참인가 하는 칼럼입니다.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한국 지도가 가운데 와 있지 않은군요. 네,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지도. 한국이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으니까 가운데 오도록. 트럼프는 미북 정상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aybe delay, 연기될 수도 있다 하는 보도 또는 안 열릴 수도 있다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지금 뉴욕타임즈 같은 미국 언론들은 maybe delay, 연기될 수도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미북 간 이견의 핵심은 뭐냐? 아주 조속한 시간 내에 북핵을 완전히 폐기해라는 요구 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시간 끌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미국에 갔을까? 미스터리입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비판했습니다. 남측 풍계리 취재단 뒤늦게 국민 세금으로 원산행을 지금 떠났습니다. 참 북한 애들 마음대로군요. 다음 강성대국이 언제 오겠냐 그랬다가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북한 인권백서 발간은 되었습니다마는 쉬쉬하고 있습니다. 국민 72% 탈북 여종업은 송환에 반대한다. 특검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 72%, 58%. 드루킹 수사 축소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가 특검에서 중점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특검은 빼고 추경만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꼼수다. 이렇게 되면 전 국무위원들을 쇠고랑 채워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꼼수는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합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 확실하다고 합니다. 참 시장은 점점 가난한 아주 가난한 소규모 촌락 공동체로 전락할 모양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시장의 청년몰 4곳 중 한 곳은 휴폐업이라고 합니다. 제조업 재고율이 IMF 직후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고 합니다. 창고에 물건만, 재고 상품만 쌓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북 정상회담 안 열릴 수도 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을 얻을 수 없다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기회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시진핑과의 두 번째 만남 후 태도가 변했다며 옆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상황에 관한 당신의 입장을 듣고 싶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라고 공개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미국 내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과거에 실패해 왔었다고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비관한다면 역사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동문서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김정은에게 있어 북한 주민들과 전 세계를 위해 굉장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핵화 방식으로는 단계적이 아닌 일괄적 방안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의 문답에 34분을 할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 정상회담은 20분간만 이루어졌습니다. 펜앤마이크 김민찬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약간 동문서답형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의 태도가 중국 시진핑과 만나고 태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 먼저 하고, 야,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었는데 엉뚱한 얘기를 답을 했습니다. 또 종이를 옆에 놓고 있다 그래요. 북미 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정리해 드립니다. 양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일괄 타결 방식으로 이행되는 것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 비핵화가 일괄 타결 방식으로 이행돼야 하는지 혹은 보상을 줘가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일괄 타결이 훨씬 낫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리적인 이유로 아주 짧은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일괄 타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하면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안전할 것이라며 김정은은 행복할 것이고 그의 나라는 부유해질 것이며 북한 주민들은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사람들이기에 북한은 번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이 잘 해결된다면 김정은은 매우 행복하겠지만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솔직히 그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에겐 전례 없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25년 또는 50년 후 미래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자신이 북한과 세계에 대해 한 일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남북 통일에 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개의 코리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과 두 개의 코리아가 하나로 통일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당신의 비전이냐는 질문에 통일은 남북한 당사자들에게 달려있다면서도 아마도 훗날 그들은 하나의 통일 코리아로 돌아갈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펜앤마이크 양연입니다. 네, 지금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는 딜레이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maybe 딜레이 될 거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고 조금씩 언론의 보도 태도도 조금씩은 그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홈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합뉴스 이 친구들은 여자 사진만 나오면 또 오줌을 못 가립니다. 이게 남측 취재단 마중 나온 북한 안내원 이게 뉴스입니까? 도대체가 지금? 연합뉴스 이 친구들 어떻게 애들이 남측 취재단 기자들 마중 나온 북한 안내원 여자 사진 걸어놓는 이게 뉴스라고 이따위 기사를 지금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온통 김여정이 어떻고 이설주가 어떻고 현성월이가 뭐 어떻고 이런 따위로 북한 뉴스를 채우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언론들은 왜 이 지경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데 이번에 왜 미국에 갔을까요? 미국이 불러서 갔을까요? 아니면 김정은의 로부터 뭔가 야 빨리 가서 수습해봐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서 갔을까요? 이 김민찬 기자가 지금 쭉 이 문제를 워치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쭉 지켜봤습니다. 네, 지켜봤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 주필이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왜 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5분 정도 얘기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단독 회담에서. 네. 제가 받은 인상은
뭐 아마 국제 무대에서 뭐 본인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트럼프도 그걸 간파하고 뭐 우리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느냐, 뭐 문재인 대통령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뭐 우리 측이 원하는 대답을 던져줬다.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에 그 기자회견 할 때는 원맨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딱 3번 발언을 했는데 네. 3번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내에서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헤쳐나가실 거라 생각하고 뭐 저는 응원하겠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3번을 하고 예. 뭐 다른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이제 원맨 쇼를 했죠. 묻는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까? 묻는 말을 못 알아들었기보다는 자기 본인이 준비한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을 말로는 굉장히 띄워줬는데 네. 실제로는 완전히 깔아뭉갰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케이퍼블 한 사람이다. 뭐 good man이다. He's a good man. He's a capable man.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누군가를 그러니까 정상끼리 만났는데 그 다른 정상을 good ma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하대를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얘기한 후에 그거를 진지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못 알아들었을 때니까 뭐 통역 좀 해주세요. 내가 좋은 얘기한 거 한번 통역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통역을 하는 중에도 자기가 얘기해놓고 예, 예. 그리고 통역을 하는 중에도 잡담을 해요. 그 뭐 미국 기자들하고 장난스럽게. 그 다음에 통역이 잡담이 혹시 들렸나요? 네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he probably understands. 아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것이다. 내가 이 사람 칭찬하고 있는 걸 알아듣고 있을 것이다. 이런 잡담을 하다가 이제 통역이 끝나니까 뭐 이 정도면 내가 A+ 준 거지. 뭐 이거보다 더 잘 줄 수는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장내 기자들한테 아직 갖고 놀았군요. 갖고 놀았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환하게 A+ 웃으시고. 뭐 이런 말을 했나요? 네, 이 정도면 A+ 레이팅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He's 했어요. capable man 이렇게 얘기하고. Capable man, good man, he's a good man. Good man, he's a good man. 네. 또 그 다음에는 근데 이제 이 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그 미국 기자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을 오늘 만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솔직하게 이게 그 자기 그냥 전혀 없다,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nothing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말을 주워 담으면서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통화에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설명을 하다가 어쨌든 오늘 회담은 뭐 길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자가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뭘 물어보고 싶으냐? 네. 그러니까 미국 기자가 anything you want to ask him specifically 이렇게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뭘 네. 물어보고 싶으냐? 트럼프가 nothing 한 다음에 no we speak a lot on the phone. This should not be that long a meeting actually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죠. 참. 네, 별 그래서- 할 말 없는데 왜 불렀나? 그런 물어보고 싶은 말도 없는데 nothing이다. 네. 또 뭐 통화로 많이 했어. 전화로. 뭐 그렇죠. 그 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는 조금 그 좀 마음이 좀 아팠던 개인적으로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게 굉장히 아첨하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 그러냐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뭐 지난 수십 년간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하시고 계시고 트럼프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해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확신을 한다. 이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다른 질문이 와도 그걸 확신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 통역이 정확하게 되었나요? 통역이 정확하게 됐는데 그 마지막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역을 하지 말라 그래요. 어차피 아까 했던 얘기일 거 뻔하지 않느냐. 이렇게 모든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저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상당히 좀 보기가 그랬죠. 네.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I don't have to hear the translation because I'm sure I've heard it before. 이러면서 막 웃어요. 그러고. 했던 얘기 또 할 테니까 뭐 통역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고. 그 질문 한국 기자가 했나요? 마지막 질문은 한국 기자가 했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그 한국 기자가 그 최근 청와대에서 중재자 역할로를 강조한 바 있는데
그 지금 국면에서 뭐 정부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또 북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었는데 또 뭐 지금 미국 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또 회의적인 걸 똑같은 했어요. 그걸 이제 또 옳고 마지막에 확신합니다. 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통역이 안 되었나 말을 못 알아듣나. 아니요, 통역은 정확하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에 근데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30 몇 분을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죠. 34분을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앞서서 왜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셨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면 봤는데 그게 34분이 걸렸고 그걸 혼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맨쇼를 하고 그게 다 끝나고 20분 정도 이제 단독 회담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20분 단독 회담하면 통역 10분 걸릴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럼 실제로 10분을 트럼프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썼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탄 사람당 5분이잖아요. 5분이죠. 5분 얘기하려고 그까지 갔나요? 네. 아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셨을 것 같아요. 또. 아, 이 5분조차도? 네네. 제 생각에는 외워서 가신 그런 느낌이 많이 나서. 그 문장만 외우고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결례라고 생각이 됐던 게 왜 트럼프가 무리하게 한 거. 무리하게 한 거.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라는 게 이제 중국 거 시진핑하고 기사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번역이 실제 원문하고 원문이 훨씬 세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라면 기자들한테 얘기하면서 나는 당신의 입장을 듣고 싶다. 시진핑 만났을 때 김정은이 입장이 변한 것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을 얘기해보라. You may have an opinion. 이런 식으로 당신 입장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하대라면서 밀어붙이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교에서 정상회담끼리 나올 수 없는 어투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시진핑하고 네. 김정은이 딸에서 네.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네. 김정은이가 많이 바뀌었다고 네. 나는 생각한다. 그거를 한 5분 동안 혼자서 막 열변을 토해요. 뭐 중국은 네, 뭐 네. 포카 플레이어나 포카 플레이어고 나도 뭐 좀 나도 포카 플레이고 뭐 내가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을 수는 없고 막 흥분을 하다가 갑자기 근데 now President Moon may have a different opinion 이렇게 딱 한 다음에 I'd like to have your opinion on that. What you thought of the second meeting with President Xi? What is your feeling? You may have an opinion. 이런 식으로 되게 강한 어조로 밀어붙여요. 네.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미국의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걸로 아는데. 똑같은 답하고. 네. 그다음에 엄청난 대전환의 위협을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루어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을 숨기나요? 꼭 왜 간 거예요, 이번에? 아니 쭉 그 지켜보신 소감이 네. 미국이 불러서 간 거예요? 아니면 김정은이 부탁을 받고 간 거예요? 그 둘 중에서는 김정은이 눈치를 봐서 간 것 같고요. 자기가 뭔가를 이제 기여하고 있다는 거를 김정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또 국내 정치의 어떤 이미지 정치를 위해서 간 게 좀 크지 않나. 이런 큰 세계사적인 일에 자기가 참여하고 있다. 이런 건 좀 뭔가 중재를 하고 네.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고 원하는 답변을 또 해줬고 우리 기자가 물어봤을 때 또 그래서 우리 언론이 그걸 또 대서특필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뭐 인정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랬나요? 네. 우리 언론들은? 우리 언론들이 그런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전에. 또 지켜보신 뭐 그 중에 다른 얘기는 뭐? 뭐 그 정도였고 뭐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좀 너무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너무 무시를 당해서 그래서 대통령인데. 네. 아니 근데 저 의전부터가 좀 이상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비행기에 영접 나온 뭐 네, 뭐 옷을 입고 왔는데 꽃무늬 뭐 치마 같은 걸 네? 입고 와서 무슨 아줌마 복장으로 아주,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말 네? 네,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의전이고 일입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든 또 후속 기사들도 좀 지켜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 펜앤마이크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 아주 자세히 저희들이 쭉 쓰고 있습니다. 많이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의 역시 중국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이 다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 중국이 뭐 소위 제재의 구멍이 되고 있다. 뭐 트럼프 얘기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만 이 얘기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준경 기자가 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현지 시간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방중 후 북한 김정은의 태도 변화를 언급하며 중국 배후론을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을 향해 강경 태도로 돌아선 김정은의 변화에 마음이 안 든다라고 두 차례 말한 뒤 시진핑 주석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세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다며 김정은이 시 주석을 만난 뒤 태도가 변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평양에서 열린 평양국제상품 전람회에서는 수출 금지된 중국산 트럭이 등장한 사실이 22일 확인됐습니다. 주 북한 러시아 대사관이 21일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평양 전람회 현장 사진에는 포톤 브랜드 트럭 3대가 포착됐습니다. 포톤은 베이징에 본사를 둔 차량 및 기계류 제조 회사입니다. 포톤의 모회사인 BAIC 그룹은 중국 최대 국영 자동차 회사로 상용 트럭과 군용기 등 군수물품을 생산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2397호는 승용차와 트럭, 오토바이, 열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북한에 대한 금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21일 북한 김정은의 1차 방중 이후 중국 당국이 북한의 대중 인력 수출을 묵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강화된 후에도 중국으로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는 해외 북한 노동자의 비자갱신과 노동자의 신규 파견을 모두 금지한 바 있습니다. 앞서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근 북중 국경에 구멍이 훨씬 더 많이 뚫리고 더 많은 것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중국은 비핵화 협상이 성사될 때까지 북한 국경을 더 강하게 조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6일에는 중국이 김정은의 방중 이후 북한에 보내는 원유량을 크게 늘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엔 협의에 구멍을 내는 이러한 중국의 행태가 공개되는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3일 미국을 방문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해 표리부동한 북한과 중국의 장난질에 미국의 인내심이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펜앤마이크 조준경입니다. 네, 역시 중국이 문제다 하는 국제적인 시선들도 아마 많아질 것 같습니다. 풍계리에 간다 안 간다, 갱도 파괴, 폭파 장면에 외국 기자단을 북한이 초대했는데 한국만 빠졌다 만다. 결국 가기는 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연합뉴스는 그 기자들 풍계리 문제보다도 풍계리에 나오는 북한의 여성 영접원들의 관심이 많은 모양이죠. 그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취재진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 취재를 두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던 북한이 결국 우리 기자들 8명의 방북을 허락했습니다. 국내 기자들은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온 취재진과 지난 22일 베이징에서 원산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우리 측 명단을 끝내 접수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23일 북한은 국내 취재진의 방북을 허락했고 정부는 수송기를 동원해 8인의 취재진을 원산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미국의 CNN 기자가 트위터에 올린 글에 따르면 외신 기자단은 오후 5시 10분에 풍계리로 출발했습니다. 원산에서 풍계리까지는 400km 이상으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에서는 12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24일 낮이돼야 외신 기자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취재진에게 휴대전화와 인터넷 접속 장비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본 기자들이 현장 사진을 즉각적으로 보도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펜앤마이크 윤희성입니다. 네, 전문가가 없는 무슨
이런 장면들은 그야말로 진실을 호도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저 아주 멋지게 파괴되는, 폭파되는 구름만 뭉게뭉게 피는 현장 가지고 까막눈인 기자들 불러다가, 그것도 한국 기자들은 온다 못 온다고 그렇게 길을 들여서 황송하게도 가게 된 한국 기자들이 뭘 어디까지 취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쇼는 시작이 되었다. 강성대국이 언제 오겠느냐라는 말을 했다가 총살당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 인권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만 쉬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국행을 시도하거나 탈북을 알선한 주민과 남한에 있는 가족과 전화통화를 한 주민들을 잇따라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 등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유포한 주민들도 공개 처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 인권백서 2018을 지난 3일 공개했지만 예년과 달리 백서 발간 이후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아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백서는 북 당국 내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사형 적용 범죄가 광범위해지고 공개적 사형 집행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녹화물 시청, 유포와 마약 거래에 대한 사형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황해도에선 한국 녹화물 시청 유포 등의 혐의로 20여 명이 총살됐으며 2015년 평안남도에서는 남성 5명이 한국 녹화물 시청과 마약 혐의로 공개 재판을 받은 후 총살되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군대 내 처형도 늘고 있습니다. 북한 해군사령부 근무 경험이 있는 탈북민은 2012년 황해남도 4군단 작전부장이 강성대국이 언제 오겠냐는 비판 발언을 했다가 총살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북한 내 인권유린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JTBC의 북한 식당 종업원들 기획 탈북설 제기에 민병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강제 북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펜앤마이크 성기웅입니다. 네, 지금 그 탈북 여종업원들 강제 북송을 요구하는 한국 내 단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참 이들 단체들의 파렴치성과 가치성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 72% 탈북 여종업원들이 송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국민들도 58%에 달한다고 합니다. 양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72.2%는 지난 2016년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중국 류경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위 바른군인권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지난 2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탈북 종업원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특히 남성과 19세에서 29세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탈북 종업원들의 북송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13.7%에 불과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4.1%였습니다. 드루킹 특검의 수사 대상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8%에 달했습니다.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29.3%, 잘 모르겠다는 12.7%였습니다.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80%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성과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12.5%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7.5%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였습니다. 펜앤마이크 양연입니다. 네, 탈북 여종업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야 한다는 응답이 13.7%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놀랄만한 그런 수치입니다.
글쎄요, 한 2~3% 정도까지는 용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응답자의 13.7%가 돌려보내라, 북한이 달라고 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3.7%의 몰인권적, 몰가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친북적 또는 종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3.7%에 달한다 하는 것은 놀라운 얘기죠. 글쎄요, 특검의 성역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이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론조사 기관이 새로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관심 많은 분야들에 대한 좋은 여론조사를 해주고 있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드루킹 수사의 청와대 개입 여부가 명확하게 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 보도입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수사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드루킹 김경수 만남에 청와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조사하고 자체 종결한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드루킹은 도 변호사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직 인사청탁과 관련해 3월 20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고 김경수 전 의원을 협박했고, 다음날 드루킹은 긴급 체포됩니다. 압수수색 1시간 뒤에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으며, 백 비서관은 일주일 뒤인 3월 28일 도 변호사를 만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김 전 의원에 대해 협박한 사실과 경찰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도 변호사를 만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4월 20일 이번 사건에 송 비서관이 연관돼 있음을 파악했지만 한 달 후인 이달 20일까지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한 달여간의 시간 동안 경찰의 수사에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옵니다.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비롯해 민정비서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드루킹과 관련됐었다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특검 수사 대상으로 청와대도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송인배 드루킹 커넥션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던 만큼 사실상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나치고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직접 청와대와 접촉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펜앤마이크 이세영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에게 드루킹 수사에 관련돼서 청와대가 뭔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한 달 전부터 제시해 온 것 아니냐고 하는 보도를 해준 이세영 기자는 지금 이 드루킹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펜앤마이크에 제보하실 일이 있으면 이 이세영 기자에게 특히 그 문제는 제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회의가 아주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법안들을 국무회의에서 이제 공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특검법만 빼고 추경만 통과를 시켰다 그래요.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하는 꼼수일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특별검사 도입법안과 3조 8천억 원대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동시 처리했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가 추경안만 골라 챙기면서 야권의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당초 드루킹 특검과 함께 촉구했던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다시 꺼내들면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1일 본회의가 끝난 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안만 심의 의결했습니다. 총리실은 특검법엔 법제처가 소관부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등 이유를 대며 다음 주쯤 상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애초 특검법 처리가 여야 합의보다 사흘 늦어졌는데 29일로 예정된 차기 국무회의에서야 심의한다면 8일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늦추는 셈입니다.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드루킹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고 지난 40여일간 청와대와 민주당이 어떻게든 특검만은 막아보겠다며 온갖 술수와 술책을 동원하더니 이제는 특검법도 통과된 마당에 정부까지 나서서 웃지 못할 치졸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장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원포인트 의결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부도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시한을 벌어주기 위한 공범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경수 민주당 전 의원이 댓글 조작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드루킹의 휴대전화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버젓이 남아있다면서 검경에는 수사기관이 아닌 눈뜬 장님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는 특히 수사기관의 부실, 은폐, 축소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국정조사를 추진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오늘 박주선 공동대표가 정부조차도 특검법 발효를 지연시켜서 드루킹 사건 관련 중요한 증거가 멸실되는 것을 방조하는 일이라며 임시국무회의 심의를 촉구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펜앤마이크 한기호입니다. 네, 이 김성태 대표가 단식까지 해가면서 일단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정부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네요. 경제뉴스 한두 가지 전해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인데요.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또 무슨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만듭니다. 조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2011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기본 정신은 합의를 통한 상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의견을 교환하며 논의해왔던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에 의해 적합업종이 지정되면 대기업의 업종 진입은 5년간 원천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또 위반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동반성장의 역할이 남아있지만 소상공인 단체가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포함된 73개 업종을 중심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면 동반성장위가 중기부 장관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는 신청만 할 뿐 최종 결정은 중기부 장관이 15명으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합업종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들의 시장 규모가 더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 확장 능력이 있는 대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이 금지되는 데다 기존에 진입한 기업이 규모를 확장하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펜앤마이크 조준경입니다. 네, 저렇게 되면 유통혁명, 내수혁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시장은 잘게 찢어지고 도토리들만 남아서 무한 경쟁을 벌이는 낙후된 경제 구조로 가는 것이죠. 유통혁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그 시장 생계형 무엇을 보호한다는 종류 이름들은 다 그렇습니다. 골목상권 보호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상권은 혁신되어야지 보호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타벅스가 만들어낸 커피 시장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존이 만들어낸 혁신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보호하려고 한다고 해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면 시장 경제를 아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 국회는 집단적으로 바보짓을 하지 말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몰 네 곳 중 한 곳이 휴업이거나 폐업이라고 합니다. 홍준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 상인을 육성한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정부의 청년몰 조성 사업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3일 자유한국당 김정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청년몰 창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 사업에 선정돼 개점한 209개 점포 중 24%인 65개가 3월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정된 점포들이 개점해 정상 영업을 하는데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청년몰 조성 사업에 선정된 248개 점포 중 현재 개장한 점포는 6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나마도 이달 들어서야 개장을 시작해 지난해 3월 1차 선정 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영업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김 의원실은 청년몰 조성 사업을 맡고 있는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관리 미비로 사업비 예산 중 청년 상인들의 자부담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 청년몰 조성 사업은 지난해 말 사업이 종료돼 올해 1, 2월 중으로 잔여 사업비 반납 및 사업 결과 보고가 완료되어야 하지만 공단은 3월 말이나 돼서야 청년 상인 자부담금에 부족분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청년몰 조성 사업의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은 사업단의 자부담비 집행 여부가 이제야 발견됐다는 것은 사업 기간에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공단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이처럼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으나 중기부는 올해 청년몰에 기존 예산인 112억 5천만 원에 추경 116억 5천만 원을 더해 총 229억 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몰은 공간 재활용에 따른 리모델링 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청년 상인들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점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생력을 키우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몰에 대해 일각에선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도 못하고 시장성이 낮은 곳에 청년 창업 지원이란 명분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부가가치나 고용을 창출하지도 못하는 곳에 정부가 또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입니다. 펜앤마이크 홍준표입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사업이 성공하거나 혁신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전통시장에도 전통시장의 이름을 달고 있는 동안에는 혁신이 되지 않습니다. 엉터리에 돈 헛 낭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조업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것은 호황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대부분은 불황의 징조요 조짐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희성 기자 보도합니다. 제조업 재고율이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고율은 창고에 쌓은 제품의 가격과 시장에 나간 제품의 가격을 나눈 것으로 그 수치가 높다는 것은 창고에 쌓인 물건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제조업 재고율이 높으면 경기 하강기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23일 통계청의 제조업 출하와 재고 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조업 재고율은 114.2%로 1998년 9월 122.9% 이후 1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재고의 80% 비중을 차지하는 5개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금속 가공, 전자부품의 재고율을 분석한 결과 5개 중 4개가 올해 1분기에 재고율이 급등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 1분기 제조업 재고의 절반을 차지했고 나머지 30%를 철강과 금속 가공, 전자부품 재고가 차지했습니다. 호황을 타고 있는 반도체는 수요 증가에 대비해 재고 물량을 늘렸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동차와 철강은 재고율이 위험한 수준입니다. 올해 1분기에 자동차 재고율은 전년 동기 대비 36.7%포인트 급등한 153%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평균 자동차 재고율인 159.1%에 근접해 있습니다. 또 조선해운 산업의 구조조정과 자동차 산업 부진까지 겹치면서 위기에 빠진 철강과 금속 가공의 재고율은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펜앤마이크 윤희성입니다. 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 나섰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뇌물을 받고 풀어줬다, 사면해줬다는 얘기는 정말 놀라울 얘기다. 이건희 회장을 특별 사면했던 것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소위 다스는 형님 회사다. 정주영 회장에게 다 설명하고 형님 회사이지만 내가 해서 되겠느냐 라고 해서 다 양해까지 하고 된 거다. 검찰도 무리한 기소라는 것을 인정할 거다. 날 뭐 하라고 왜 검찰은 뭐 때문에 날 그렇게 엮으려고 하는 것이냐. 삼성뇌물은 모욕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 MB 대통령의 오늘 발언 전문을 제가 쭉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여러 가지 본인의 해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만은 글쎄요. 아직까지 이 MB 대통령은 사태의 본질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저는 조금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보수 교육감 단일 후보 박선영 교육감 후보의 선거 사무실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두영택이라는 분 아시죠? 이 두영택 보수 교육감에 출마했다가 토론회를 거쳐서 낙마를 하신 광주여대 교수이시죠. 이 두영택 교수가 이 박선영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아마 오늘 맡으셨죠. 근데 거금을 참 대학 교수로서는 거금을 선거 비용으로 일단 박선영 펀드에 내겠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하고 자기의 패배를 솔직히 시인하고 이 박선영 후보의 선거를 내가 대신해 주겠다 하고 나선 점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본인 이 두영택 교수께 고맙다는 치아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펀드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간이라도 돈을 내겠다 하는 점도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 페넷뉴스 헤드라인들은 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뉴스로 많이 채워드렸습니다마는 글쎄요, 참 이 문재인 대통령의 왜 이런 행보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 또 이 미국에서 가서 참 어처구니 없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모습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짜증스럽고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5월 23일 페넷뉴스 생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